제17호 태풍은 서태평양에서 출현한 거대한 폭풍, 한반도와 서해까지 위협 가능. 전문가들은 이번 제17호 태풍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하고 예측이 어려운 초대형 태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이 거대한 폭풍은 이미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며 필리핀과 남중국해를 넘어 한반도 서해, 중국 남부, 심지어 베트남 북부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과 경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단순한 폭우와 바람의 문제가 아닌 연쇄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풍 발생과 초기 진전 9월 25일 목요일 새벽 0시에서 6시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초기 중심 기압은 995헥토파스칼에서 990헥토파스칼로 급격히 하강하며 단순한 열대 조합부를 넘어 본격적인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동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미 광범위한 해역에 강풍을 몰고 오는 단계입니다. 같은 날 낮 12시에서 자정, 중심 기압은 986헥토파스칼에서 984헥토파스칼로 낮아지며 태풍은 최성기에 진입합니다.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하며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100mm를 넘어서는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폭우를 넘어 대규모 침수와 산사태, 정전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 단계입니다. 남중국해 진입, 폭발적 에너지 흡수 9월 26일 금요일 새벽, 밤 태풍은 필리핀을 완전히 벗어나 뜨거운 남중국해로 진입합니다. 이 지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30도 이상으로 태풍에게 연료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중심 기압은 981헥토파스칼에서 974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지며 세력은 급격히 강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서 태풍이 초강력 폭풍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항구 시설과 해상 교통을 마비시키며 단시간 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단계입니다. 중국 하이난섬 통과, 베트남 북부 접근 9월 27일 토요일 새벽, 밤 태풍은 중국 하이난섬 남쪽 해상을 통과하며 중심 기압은 971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집니다. 절정의 세력을 유지하며 북서쪽으로 이동, 곧이어 베트남 북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기압은 972에서 976헥토파스칼을 기록하며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폭풍 해일과 대규모 해안 침수, 어선 전북 등 해양 사고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으며 사전 대비가 없는 경우 재난 피해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뿜몸, 한반도 서해권 위협 가능성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한반도 서해안과 수도권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해안은 폭풍 해일과 강풍 가능성, 내륙 지역은 집중호우, 돌풍, 산사태 위험. 특히 올해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강우가 쏟아진다면 대형 산사태와 도시 침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태풍이 아닌 복합 재난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합 재난 시나리오. 이번 제17호 태풍은 바람과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일은 해안 저지대 침수, 국시성 폭우는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돌풍 및 토네이도 현상은 건물 파손, 산사태 및 붕괴는 농촌 산간마을 고립, 정전 및 통신 마비는 사회 전반 기능 마비. 즉, 하나의 태풍이 연쇄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행동 지침. 지금은 대비의 시간, 생존을 위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해안 저지대 주민, 즉각 대피 계획 수립. 농촌 산지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도시 지역, 배수 시설 확보, 침수 대비. 모든 국민 필수 준비물, 식수, 비상식량, 손전 등 의약품. 이동 시 차량 대신 안전한 대피소 우선 고려. 정부 지자체 재난방송 실시간 확인. 이번 제17호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준비 여부에 따라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입니다. 사전 대비와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17호 태풍 약화
그러나 제18호 태풍 급부상.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경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태풍은 아직 최악의 순간을 보여주지 않았다. 제17호 태풍이 베트남 내륙에서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바다에서는 이미 새로운 위협, 제18호 태풍이 발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폭풍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연쇄적 재난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17호 태풍 베트남 상륙, 그러나 잔존 피해 지속. 9월 27일 토요일 새벽 0시부터 6시. 태풍은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면서 육지와의 마찰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7헥토파스칼까지 상승하며 구조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부터 자정. 태풍은 내륙 깊숙이 진입하며 열대조 앞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강풍과 폭우,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베트남 전역과 인근 국가에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반도 직접 영향은 줄었지만 남동아시아 내륙 재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18호 태풍, 새로운 폭풍의 태동. 9월 27일 토요일 새벽부터 낮.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제18호 태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수준으로 약했지만 점차 996헥토파스칼로 떨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새벽부터 밤. 태풍은 992헥토파스칼, 이어 988헥토파스칼까지 중심 기압이 낮아지며 급속 발달 단계에 진입합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해지고 소용돌이는 강해지며 필리핀 북부와 대만 사이 해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제18호 태풍의 최성기 진입 구간으로 보고 있으며 폭풍 후 폭우, 해일 위험이 극대화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제18호 태풍 예상 경로와 한반도 위협. 9월 28일 이후 태풍은 대만 동쪽을 지나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을 스치며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지만 이후 서해 진출 시 해수 온도와 기압 조건에 따라 재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상 강도가 유지된다면 한반도 서해안과 수도권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올해 들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했습니다. 복합재난의 그림자. 제17호 태풍이 남긴 상처비로 제18호 태풍이 뒤따르는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연속적 재난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일과 침수, 국시성 폭우로 인한 도시마비, 돌풍과 토네이도 현상, 산사태 및 교통망 붕괴, 정전 통신 두절,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복합재난의 연속 충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지침. 지금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시점입니다. 해안 저지대 주민 신속한 대피 계획 수립, 농촌 산간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도시 지역은 배수시설 확보와 침수 대비, 모든 국민은 식수, 비상식량, 의약품, 손전 등등 준비, 이동 시 차량 대신 안전한 대피소 우선 고려, 정부 지자체 재난방송 실시간 확인. 결론. 연속적 재난의 문턱 앞에서 제17호 태풍은 약화됐지만 제18호 태풍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지금 끝나지 않은 위기, 새로운 재난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방심은 곧 위험이며 철저한 대비와 빠른 대응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방심은 위험이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 철저한 대비와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만이 이번 재난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심은 곧 위험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청권은 흐림이 이어지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동안 쌓인 열과 습기가 밤새 머물러 체감은 실제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과 도심 열섬 현상은 더위와 습도를 증폭시켜 호흡기 질환자와 고령층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 해안 도시, 부산, 울산, 광주는 21도에서 22도로 온화해 보이지만 바닷바람으로 인한 체감 온도는 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선함되는 높은 습도가 남아 체내 수분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과 내륙은 19도 전후, 비교적 선선하지만 구름층이 두꺼워 습기가 갇히는 현상으로 밤사이 불쾌감은 여전히 남습니다. 분석 포인트. 강수량은 크지 않으나 습도는 높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없으니 안전하다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환기, 냉방 조절이 필수며 호흡기 취약층은 실내 습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해야 합니다. 내일 15일 일요일, 구름, 소나기, 내우의 복합 패턴.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지역적으로 오후 소나기 및 내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낮 최고 28도에서 30도, 습도 60% 내외, 도심 열섬과 습도가 족치면 체감 불쾌지수는 높음 단계로 치솟을 전망. 부산, 울산, 경남권, 29도에서 30도, 습도 64% 내외, 바닷바람도 또내 체감은 약간 낮지만 해안 지역 소나기는 돌풍을 동반할 수 있음. 강원도 산간과 내륙은 19도 전후, 비교적 선선하지만 구름층이 두꺼워 습기가 갇히는 현상으로 밤사이 불쾌감은 여전히 남습니다. 분석 포인트. 내일 오후 발생할 소나기는 단순한 여름철 소나기와 다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단시간에 도시 침수, 교통 혼란, 산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방이 약해진 지역은 소량에 비해도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 행동 지침, 대비가 곧 안전. 외출 계획 조정. 오후 소나기 예보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 자제, 이동 시 차량보다 실내 대피 공간 활용, 건강관리,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 상승, 수분 충분히 섭취, 환기 및 냉방 조절 필수. 재난 대비, 돌풍, 낙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야외 활동 삼가고 전자기기 및 전선 노출 주의. 결론, 가벼운 흐림 뒤에 무거운 위험. 이번 주말 한반도의 하늘은 흐림과 습기, 그리고 국지성 소나기가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한 비가 올 수도 있다 수준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나기와 네오는 단 몇 시간 만에 지역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돌발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가벼운 흐림조차 방심을 부르는 순간 재난은 시작된다. 따라서 이번 주말 모든 시민은 날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